트로트 4대 천왕이라 불리는 태진아는 지난 4월 신곡 오늘도 살아야 하니까를 발표하고 승승장구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가수 비와 같이 꿈했던 무대를 말하며 이번엔 젊은 트롯 가수 이명웅, 이찬원, 정동원과 함께 자신의 노래를 불러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신곡의 컨셉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태진아 자신 또한 과거 배고파서 울어도 보고 초등학생만 간신히 졸업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드는 등 힘든 과거를 겪으며 많은 고생 끝에 정상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죠. 그러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듯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야 하는 게 도리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태진아는 현재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잡음이 들렸는데요. 과연 그를 둘러싼 많은 루머와 소문들의 진실은 어디까지일까요? 태진아는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태어나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한 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1973년 추억의 푸른 언덕이 흥하기 시작하면서 신인상을 휩쓸고 인지도를 쌓아가던 시절 외도 혐의로 구속됩니다. 김 부인은 태진아는 1974년 4월 신촌 로터리 근처 오비 맥주홀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죠. 김 부인의 일행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태진아를 자신들의 자리로 불러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3달 뒤인 7월 인천의 한 호텔에서의 만남을 시작으로 김 부인과 태진아는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다 1975년 1월 26일 오후 1시경 남편인 H건설회사 사장은 형사들을 대동해서 응암동 모여관에 함께 있던 김 부인과 태진아에게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현행범으로 검거되었죠. 김 부인은 26살 어린 태진아와 10여 차례 놀아났으며 만날 때마다 8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용돈을 줬다고 합니다. 당시 짜장면은 100원, 라면은 20원 하던 시절이었죠. 태진아는 교재비로 총 600만원 정도를 받았고 100만원은 의상 구입에 나머지는 레코드 취입과 방송국 로비에 썼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은 합의 이혼하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며 구속 10일 만에 태진아는 석방됩니다. 불륜으로 가수 활동이 힘들었던 태진아는 미국으로 도망가듯 출국하죠. 그리고 김 부인의 딸이 엄마의 외도로 인해 예정된 결혼이 파토나면서 부산 바다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는 루머도 돌았습니다. 조 씨는 부인의 외도 사건으로 H건설회사의 사장 자리에서 내려왔는데요. 당시 부사장으로 있던 이명박이 사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것이 태진아 나비 효과 덕분이라는 말이 나왔죠. 외도 사건으로 방송활동을 못하던 태진아의 결혼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선데이타임스는 아시아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여배우 최정민과 태진아가 약혼식을 올리며 결혼을 한다는 기사를 냈죠. 최정민은 이혼한 뒤 1976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한 그녀는 한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 태진아를 만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태진아와 최정민은 1980년 10월에 약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7월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지만 파혼했습니다. 여기서 파혼의 이유로 거론되는 인물은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당시 유부남이었던 모 의원은 뉴욕 한인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정민과 미국에서 오랜 시간 비밀 동거를 했다고 하네요. 태진아와의 결혼을 막기 위해 그는 최정민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선데이타임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당시 해당 의원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자필로 해당 사실을 고백했고 다시 한번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또한 해당 의원은 결혼을 파토낸 후 태진아에게 미국 교민 옥경이를 소개해주게 되면서 태진아는 옥경이와 결혼했죠. 사실 실제 부인의 이름은 이옥형으로 태진아는 발음이 비슷해서 이옥경으로 알고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제대로 알았다고 합니다. 1984년 1월 방송 출연 금지가 해제되자 한국에서 음반을 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를 반복하던 중 89년 옥경이가 히트를 친 다음 90년에 거울도 안 보는 여자로 가요톱10에서 골든컵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후속곡인 91년 미안 미안해 역시 여러 번 1위를 할 정도로 히트하면서 송대관, 서른도, 현철과 함께 트로트 4대 천왕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2010년에는 송대관의 후임으로 제5대 가수협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진아의 아들 이루가 연예계 데뷔 후 최대 시련을 맞이합니다. 과거에 이루가 교제했던 작사가 최모양이 태진아에 대해서 폭로한 것입니다. 태진아가 나와 이루를 억지로 헤어지게 했고 인격적 모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루는 대응하지 않고 일관하며 방송에 출연하고 아버지 태진아가 전면에 나서서 최 씨와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태진아 측은 최 씨가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홍보를 위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 책 내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자기 자신의 치부를 이렇게까지 공개하면서 책 홍보를 하겠습니까? 라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태진아 측은 최 씨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1억 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루가 공인이고
태진아는 최 씨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해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태진아 측의 입장에 대해 최 씨는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려면 왜 돈을 요구했는지 이유도 밝히셔야 앞뒤가 맞아떨어질 것 같네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최 씨가 1호와의 관계로 임신을 했는데 아버지 태진아의 압력으로 중단 수술을 했고 1호의 취향이 평범하지 않다느니 등의 폭로를 하면서 파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둘의 진실 공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태진아 측은 법적 조치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사건 10여 일이 지나고 합의를 이뤘습니다. 최 씨가 자신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시인한 내용을 담은 사과문이 태진아 부자에 의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며 각서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진아 측은 결국 사과문을 받고 끝내려던 사건을 법의 심판대로 넘겼고 최 씨를 위협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최 씨를 1호에 대한 위협 혐의로 구속 기소하게 됩니다. 이듬해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태진아 1호 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최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모범수로 추천받아 가석방되며 사건은 끝이 납니다. 한 언론 매체에서 지난 2015년 태진아 LA 카지노서 억대 바카라 게임 들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이 매체는 태진아가 LA를 방문해 LA 한인타운 인근 카지노장에서 고액 베팅 바카라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 1호와 매니저를 동반하고 카지노장에 나타나 고액 베팅만 가능한 특별 룸에서 하룻밤 동안 해외 원정 내기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아는 즉시 소설이라며 전면 부인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첨부를 들고 카지노에서 바카라를 한 것은 맞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이후에 한국으로 메일이 왔고 해당 기자가 기사를 안 쓰는 조건으로 돈까지 요구했습니다. 또한 동료 가수와의 불화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박사와의 악연이죠.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이 박사가 참가자로 등장하자 심사위원이었던 태진아가 짜증 가득한 표정을 드러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태진아는 이 박사의 앞에서 대놓고 이 박사는 정통 트로트 가수가 아니며 그저 광대에 불과합니다. 라고 평화하기도 했습니다. 태진아가 이 박사와 뽕짝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해 논란이 되었는데 오히려 태진아도 뽕짝 앨범을 3장이나 냈었죠. 많은 이들이 당시 상황을 보며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라며 태진아를 향해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비난의 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배우 견미리와 함께 주가 조작 논란에도 휩싸입니다. 한바이오 벤처회사의 두 사람의 투자 소식이 전해진 후 주가가 차며 8배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73억 원의 수익을 냈던 것이죠. 당시 투자자였던 견미리와 태진아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사건들 외에도 끊이지 않는 논란들로 사람들의 입에 올라내리고 있는데요. 과연 자신이 트로트계의 레전드라고 불릴 만큼 인성을 갖춘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빨리 최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